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30가지를 선별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또 여러분과 진득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 수학을 포기하셨던 분들, 수포자분들하고 전기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비전공자 분들 관점에서, 그러니까 수포자 관점, 비전공자 관점에서 공식을 한번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보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수학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궁금증이 생기시고 어디서 막히시는지 조금은 잘 알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쭉 이어나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봐도 괜찮겠죠?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께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면 제가 이제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바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오매 법칙이에요. 우리가 전기 공식을 이야기할 때 오매 법칙을 빼고 이야기하면 이 전기 입장에서 굉장히 서러워합니다. 자, 오매 법칙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 뭐냐면 전압과 전류와 저항의 관계식을 이용한 어떤 법칙인데 이런 거예요. V는요 전압이고요, I는 전류고 R은 저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와 저항을 곱하면 전압이 되더라. 이게 뭐다? ohm의 법칙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벌써 하나 시작됩니다. 자, 뭐냐면 아니 곱하기라면서 V는 IR, I 곱하기 R이라면서 왜 이게 동그라미 이거 뭐냐? 자, 이거는요 곱셈 표시예요. 정확히 쓰면 V는 I 곱하기 R이 되어야죠. 근데 우리 곱하기를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I, R 이렇게 쓰자. 야, 이것도 귀찮다. V는 IR 이렇게 쓰자.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어떤 곱셈이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식이 나왔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곱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곱하기 4 이거를 3 도트 4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주시고, 자, 근데 이것도 되냐? 자, 이거 됩니까? 자, 이건 안 돼요. 자, 이거는 모호하죠. 34야, 이게 3하고 4야. 그래서 반드시 곱하기를 표시할 때 가급적 도트나 이런 곱하기 표시를 이 사이에 해줘야 됩니다. 숫자로 쓸 때는요, 이렇게 기호로 쓸 때는 해도 되는데 숫자로 쓸 때는 이런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V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요 식을 좀 바꿔서 I는 R분의 V라고 해도 될까요? I는 R분의 V. 이것도 ohm의 법칙입니다. 자, R은요 I분의 V라고 해도 될까요? I분의 V. 이 세 가지 전부 다 이 세 가지 모두 ohm의 법칙이에요. 아니 이게 왜 다 ohm의 법칙이야? 자, 이 식으로부터 다 파생을 시킨 거죠. 괜찮으신가요? 자, 이게 제가 I로 나눠볼게요. I분의 1, 여기도 I분의 1, 양변에 I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I와 I가 사라지죠. 그럼 여기 남는 거는 뭐다? R만 남고 좌항에는 I분의 V가 남습니다. 그래서 R은 I분의 V가 하나 성립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엔 I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I에 대해서 쓰려면 R분의 1을 양변에 곱해줘요. R분의 1. 그러면 약분 되니까 I는 R분의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는 R분의 V. 이거 전부 다 ohm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식을 다 알아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 셋 중에 하나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이항 정리, 우리가 방금 한 게 이항 정리예요. 이항 정리를 통해서 세 가지 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가져가 주시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문제 풀면 반드시 나오는 거, V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전기량 Q분의 한 일회양 W. 단위는 W가 줄이죠. 그래서 줄 퍼 쿨롱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V를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V는 Q분의 W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단위가 줄 퍼 쿨롱, 이 단위가 결국 볼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식도 반드시 가져가 주셔야 돼요. Q는 전기량이고요. 얘는 전기가 갖고 있는, 즉 전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기적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W는 한 일의 양이에요. 그래서 쿨롱, Q가 전기량이죠. 그래서 얘 단위가 분모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분모에 온 거고, 얘는 줄에 분자 있으니까 단위가 줄로 분자에 온 거예요. 이게 곧 볼트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물리적 의미 빠르게 여러분 알아보시면 그냥 느낌만 보세요. 여기 Q쿨롱이라는 게 있어요. Q쿨롱.
Q쿨롱이랑 어떤 전하가 있습니다. 여기 전하 조그만 거 전하예요. 전하. 자, 전하가 있고 어떤 P점, 이런 P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위치예요. 제가요 이 Q를 가지고 P에다가 쭉 옮겨 볼게요. 근데 어떻게 옮겨요? 2를 해야죠. 그래서 쭉 2를 합니다. 자, W만큼의 2를 했어요. 단위는 줄이었죠. 자, W만큼의 2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왔죠. 그럼 그때 뭐가 발생하냐면 전기적인 위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차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V는 전기량분의 한일량. 그러니까 Q쿨롱을 가지고 다시 Q를 가지고 W만큼 일을 하면 V가 만들어지더라. 그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과 물리적인 개념까지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I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I는 단위 시간분의 어떤 시간분의 전기량. 그래서 쿨롱 퍼 세크 이렇게 됩니다. 이거 퍼가 이거 짝대기, 분모와 분자를 나누는 이런 짝대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모에는 세크, 여기 초가 있고요. 시간, 분자에는 Q, 단위 쿨롱, 분자에 있고요. 그렇죠. 분자, 분모,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얘네가 결국엔 I라면서요. A, 암페어. 그래서 전류는 암페어의 단위 혹은 쿨롱 퍼 세컨드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얘는 물리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전선 단면적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 여러분 전선 단면적입니다. 자, 여기에 Q 쿨롱, 즉 전하가 이렇게 쭉쭉 이동을 해요. 그러면 어떤 단위 시간 동안 T초 동안요. T초 동안 전기량이 얼마만큼이 단면적을 통과했는지, 즉 어떤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전기량이 이동했는지가 전류 암페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저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지고 있죠. 저항 R은 로우 곱하기 A분의 L로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제가 전선을 그려볼게요. 전선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로우, 이걸 로우라 그럽니다. 로우는요 고유저항은요 그냥 스스로 갖고 있는 고유적인 저항값, 즉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선이 철이 될 수도 있고 구리가 될 수도 있고 알루미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고유저항 값은 정해지는 겁니다. 성분에 따라서. 근데 이제 단면적과 길이에 따라서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단면적, 전선의 단면적. 그래서 여기가 전선의 단면적 A가 되는 것이고, 여기 길이가 L이 되는 것이고, 이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저항을 로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지죠. 이게 크면 클수록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값은 작아지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값은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항은 단면적과 반비례한다. 저항은 길이와 비례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정말 잘 나와요. 고유저항과도 저항은 비례를 하게 되는 거죠. 분모에 있으면 그냥 반비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전류라면 이런 전선이 있어요. 여기를 뛰어 다니셔야 돼요. 면적이 크면 좋겠어요? 작으면 좋겠어요? 면적이 크면 좋겠죠. 그러면 잘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잘 뛰어다닐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저항값이 작으니까 잘 뛰어다닐 수 있는 거죠.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전류도 마찬가지로 저항이 작으면 잘 흐릅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지고 전류는 잘 흐르게 되죠. 자, 반대로 여러분이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어요. 길이가 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달리는 트랙이 짧았으면 좋겠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길면 전류도 힘들어요. 전류가 힘들다라는 것은 저항이 커진다는 거죠. 즉 길이가 커지면 저항도 같이 커진다. 그래서 이런 반비례와 비례 관계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찍고 가볼까요? 이런 반비례와 비례 무슨 차이일까요? 자, 어떤 네모가 있어요. 네모가 커졌을 때 이 세모가 같이 커지면 이건 비례. 다시, 네모가 커졌을 때 세모가 작아지면 반비례한다고 봅니다. 자, 네모가 커졌을 때 세모가 같이 커지면 이건 비례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보통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네모는 세모 분의 1, 이걸 반비례한다라고 해요. 네모와 세모는 반비례한다라고 합니다. 자, 네모는 세모다, 이거를 비례한다 그래요. 세모가 커질 때 네모도 같이 커지고, 얘 세모가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네모는 작아진다. 이런 거예요. 10분의 1이 그리고 100분의 1, 1000분의 1. 여러분 무슨 숫자가 가장 작아요?
천분의 1이 가장 작죠. 근데 세모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의 값은 네모니까 전체 값이 작아지는 거. 그래서 세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모가 작아진다. 이건 반비례. 얘는 세모가 커지면 같이 커진다. 비례.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음의 법칙을 통해서 V는 IR 뽑아내봤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I에 대해서 R에 대해서 파생시키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오음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하나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파생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V 자체, I 자체, R 자체를 구하는 공식, 그에 따른 물리적인 개념까지 알아봤고요. 비례와 반비례는 이렇게 되는구나 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항의 단위를 옴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옴, 이렇게 쓰고 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나의 개념에서 파생되는 것까지 여러분과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공식입니다. 키르요프 제1법칙 혹은 전류법칙이라고도 하고 KCL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키르요프라는 사람이 전류에 대한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키르요프, 커런트, 로우, 키르요프라는 사람이 커런트, 전류에 대한 로우 법칙을 발견했다 하여 KCL이라고도 씁니다. 이게 정의가 뭐냐면 어떤 임의의 노드, 전선의 접속점이라고도 합니다. 접속점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대수합은 같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은 톨게이트만 기억하면 이거는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 공식은 되게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자, 볼게요. 자, 톨게이트로 여러분 차량이 한 대, 두 대, 세 대가 들어오고, 여기서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자동차는 몇 대가 돼야 돼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가 돼야 되나요? 자, 왜? 세 대 들어왔고 네 대 들어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동차가 세 대, 여기는 네 대. 자, 여러분 세 대와 네 대가 들어갔어요. 그럼 톨게이트에서 자동차가 뭐 다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세 대와 네 대가 들어갔으면 이곳에는 일곱 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다? KCL이에요. 자동차를 전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쓰면 3 더하기 4는 7이라는 어떻게 보면 KCL이라는 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전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룰 전선의 관점으로 보면은, 자, 쭉 갑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전체 전류 얘를 IT라고 했을 때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I1,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노드를 기준으로, 여기 톨게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톨게이트, 여기 톨게이트. 이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씩 세워볼까요? 들어오는 거 뭐예요? 요 빨간 점,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 뭐예요? 지금 IT인가요? 자, IT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아야 된다. 나가는 거 뭐예요? 이 점을 기준으로 들어온 거는 IT인데 나가는 건 I1과 I2죠. 그러면 I1 더하기 I2가 되더라. 이게 뭐다? KCL에 의하여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KCL이요. 이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거의 합이 같다. KCL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키르요프 제2법칙 전압법칙이에요. KVL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약자냐면 키르요프 볼테이지 로우라 그래서 키르요프라는 사람이 전압에 대한 법칙을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임의의 폐회로 내에서 공급 전압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자, 이런 거죠. 전원 이렇게 있어요. 쭉 있고, 제가 저항을 달아보겠습니다. 저항 하나, 두 개만 달아볼까요? 저항은요, 여러분 전압을 갉아먹죠. 즉 전압 강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공급 전압을 100V라고 해볼게요. 100V를 여기서 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40V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났어요. 즉 40만큼 갉아먹은 거예요. 두 번째 저항에서는 60만큼 반드시 전압 강화가 발생해야 된다. 이게 KVL인 거예요. 그래서 공급 전압 100은 전압 강화 40 더하기 60과 같아야 된다. 이거 같죠? 40 더하기 60은 100. 이게 KVL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VL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키르요프 제1법칙 전류법칙과 키르요프 제2법칙 전압법칙, 여러분 이거 나중에 계속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거나 문제 풀 때 스킬로서 좋은 작용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 번째 같이 볼게요. 자, 네 번째 합성저항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크게 직렬과 병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직렬은 뭐냐면
직선적으로 저항을 연결했다 하여 직렬 연결이에요. 그러면 합성 저항, 즉 저항을 합성할 때 직렬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녀석을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회로를 이렇게 하나로 합치겠다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때 저항값을 이제 RT 전체 저항, R 토탈이라 그래서 RT라고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RT라고 하는 것은 RT는 R1과 R2를 더한 게 R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에서는 그냥 R1 더하기 R2를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렬은 이게 저항이 뭐 R1, R2, R3, R4, R5 쭉쭉쭉 가도 그냥 덧셈 하듯이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5옴이고 얘가 4옴이면 이거는 자 R1이 5옴이고 R2가 4옴이면 RT는 뭐예요? RT는 9옴이 되겠죠. 두 개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9옴이 된다. 그래서 얘는 9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직렬이에요. 이게 뭐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그냥 다 더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병렬입니다. 자, 병렬도 마찬가지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간단한 회로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등가 회로로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얘네 둘을 어떻게 합성할 것인가? 자, 얘네를 합성한 것을 역시 RT, R 토탈로 해보겠습니다. 자, 얘 그러면 RT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될까요? 아쉽게도 여러분 아쉽게도 병렬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석적인 식을 제가 좀 써볼게요. RT는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 분의 전체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해야 뭐가 된다? R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식을 좀 정리해 보면 과정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결국엔 뭐가 나오냐면 합분의 곱이라는 식이 나와요. R1 더하기 R2 분의 자 분모는 합, 분자는 R1 곱하기 R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즉 R1과 R2 저항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식을 만들기보다 그냥 바로 합분의 곱 더한 것분의 곱한 거라고 하여 합분의 곱이라는 공식으로 가져가자 이겁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반드시 가져가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실제로 값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R1을요 제가 3옴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도 R2를 6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옴 써야 되는데 여기는 옴을 안 쓴 거예요. 그냥 빠르게 하려고 여기는 옴을 써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옴, 6옴 이때 RT를 구해봐라. 즉 이거 합성 저항 구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봐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편하게 그냥 합분의 곱 외워서 쓰자고요. 자, 합분의 곱 해서 하기 전에 정석으로도 한번 해보죠. 자, R1이 3이죠. 여기 3 넣고 6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분의 1 이거 여러분 계산기가 계산해 주니까 계산기에 놓고 계산을 해보시는 값과 그 다음에 그냥 합분의 곱한 거. 자, R1 더하기 R2 합하면 3 더하기 6이죠. 얘가 3이고 얘가 6이니까. 그 다음에 곱이죠, 분자는. 그래서 합분의 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3 곱하기 6 하면은 3 곱하기 6. 자, 이거 하면 2가 나와요. 그렇죠? 2옴이 나오겠죠. 그래서 RT는 2옴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산한 값과 이렇게 계산한 값은 2옴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는 병렬 연결,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 구하라고 하면 그냥 합분의 곱만 기억하자. 두 개 더한 것분에 두 개 곱한 거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병렬에서 즉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몇 개? 저항이 두 개. 근데 세 개 이상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 이런 회로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합성 저항을 구하라고 한다면 RT를 구하라고 하면 합분의 곱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RT를 구할 때는 RT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전체분의 1을 해서 계산을 해야 이 RT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R5까지 있으면 여기 R5까지 작업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계산은 어차피 계산기로 우리 계산할 거니까 이렇게까지 가져가 주시고 대부분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병렬에서 저항이 두 개, 다시 저항이 두 개 병렬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합분의 곱을 떠올리자. 그러면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성 저항 공식 알아봤고요. 이번엔 다섯 번째 공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호도법과 각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호도법은 라디안의 단위로 각을 표기한다. 자, 이게 뭐냐면 결국엔 라디안의 단위, 즉 파이를 쓴다라는 거예요. 파이는 3.1415992 그거 있죠. 그걸 사용한다는 거고, 각도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 우리가 잘 사용하는 거, 30도, 60도, 뭐 100도, 180도 이런 거, 그게 각도법이에요. 근데 호도법과 각도법은 상호 호환이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요, 반드시 라디안의 단위를 만날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각도를 만날 거예요. 근데 그 둘을 상호 호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무조건 헷갈려요. 근데 지금 잡고 가시면 전혀 헷갈릴 일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원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원을 가지고 왔고 반지름이 1이에요.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은 1입니다. 자, 이때 원의 둘레를 혹시 구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우리 수학할 때 원 나와서 막 뭐 구하고 하면 굉장히 싫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할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란 색깔, 이렇게 둘레, 원의 둘레라고 해볼게요. 이 둘레 길이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공식이에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R, 이렇게 하면은 파란색의 길이가 구해져요. 이 길이가 구해집니다. 즉 이 길이가 둘레죠. 둘레. 원의 둘레가 구해지는 거예요. 이때 반지름을 제가 뭘로 놨어요? 1로 놨죠. 그러면 R이 1이죠. 그럼 이거 그냥 2 파이 곱하기 1로 쓸 수 있고, 1은 그냥 우리가 생략으로 안 써도 상관없죠. 즉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파이는 뭐예요? 3.14159 쭉쭉쭉 그 무리수 있죠. 원주율. 그래서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원은요, 2 곱하기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반지름이 1일 때.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파이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각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원의 한 바퀴는 몇 도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한 바퀴 쭉 돌면 360도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이는 360도예요. 자, 여러분 느낌 오시나요? 그래서 얘가 결국엔 라디안법인 호도법이 되는 거고요. 얘는 단위를 그냥 제가 각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각도 이렇게 도, 이 도가 이 도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디안과 각도가 되는 거예요. 얘가 호도법, 얘가 각도법, 이렇게 서로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바퀴를 표시할 때 나는 라디안으로 표시할래 라고 하면 이 파이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나는 360도 각도법으로 표시할래 하면 360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쓰는 거 한번 해볼게요. 호도법, 각도법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호도법과 각도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호도법은 2파이 라디안일 때 각도가 360도라면서요. 그렇죠. 여기서 했죠. 자, 그러면 각도가 180이면 어떻게 될까요? 180도. 360의 반이 180이니까 2파이의 반은 그냥 파이가 되겠죠. 단위는 똑같이 라디안으로 오는 겁니다. RAD, 이게 라디안이에요. 자, 그 다음에 90도 한번 해볼까요? 90도는 180의 반이죠. 180일 때 파이였으니까 파이의 반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단위는 똑같이 라디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5도도 혹시 괜찮을까요? 45도. 45도는 2분의 파이의 또 반이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2분의 1 하면 4분의 파이가 45도가 되는 거예요. 자, 30도 마지막 해볼까요? 30도는 180의 6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면 파이의 6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호환이 가능한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 1라디안이 몇 도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2파이라는 기준을 잡았잖아요. 2파이 라디안이 몇 도였어요? 360도라면서요. 그럼 1라디안은 요게 2파이분의 1로 나눠주고, 대신에 여기도 2파이분의 1을 곱해주고, 여기도 2파이분의 1을 곱해주고, 여기도 2파이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양변에. 양변에 공평하게 곱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이렇게 되면 약분 사라지죠. 그러면 1만 남아요. 1라디안은 2파이분의 360도가 나옵니다. 이거 헷갈린가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왔으면 계산기에 넣으면 돼요. 이제 파이는요, 여러분 정해진 거예요. 3.1415992. 그렇죠? 그러면 그냥 계산기에 파이 있으니까 넣고 계산을 해보면 57.3도 정도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1라디안이에요. 그래서 1라디안이 57.3도구나 이렇게까지 가주시면 되고, 2파이 라디안이 360, 파이는 180.
이거는 이렇게 변환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는 게 파이가 180이냐? 맞죠? 180으로 호환이 되는 거죠. 파이 값 자체가 180은 아닙니다. 이 파이는 여기 파이는 3.14 라디안이고 그것을 각도로 환산했을 때 18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로 호환이 된다. 그리고 1라디안은 57.3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째 내용 볼게요. 자, 6번째 공식은 순식값 관련 내용이에요. 순식값은 뭐냐면 느낌이 어때요? 순식값. 뭔가 어떤 임의의 순간에서의 크기 값을 가지고 우리는 순식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으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은 전압에 대한 식이지만 이걸 전류로 바꾸면 이걸 I로 바꾸면 되고 이걸 I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쭉쭉쭉 해석을 해볼 거냐. 여러분이 각각 뭘 의미하고 있는지만 알아도 이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V는 순식값, 얘가 순식값인 거예요. V 순식값. 그럼 VM은요? 얘가 맥스의 약자예요. Vmax, V 최대값. 최대값. 그 다음에 사인은 뭘까요? 사인 파형이에요. 파형.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 이건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오메가는요. 그냥 각주파수, 각속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가 왜 각주파수 혹은 각속도라고 불리냐면 오메가는요 2파이 f로 쪼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한번 쪼개 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시간, 얘는 위상. 위상이 얼마나 앞서냐 느리냐. 일단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각속도 혹은 각주파수, 각주파수로 해도 돼요. 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위상이 플러스일 땐 플러스만 써주면 되고 위상이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순식값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순식값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대로 내려오고 최대값 VM을요 루트 2 곱하기 시료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2 곱하기 시료값.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VM은 루트 2 곱하기 V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 파형은 사인 파형 그대로 내려온 것이고요. 이 오메가 값, 즉 각속도, 각주파수 이 녀석을 2파이 F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각주파수라고 한 이유가 결국엔 오메가를 분해하면 2파이 F로 쓸 수 있고 여기 F는 주파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간은 t 내려오고 위상도 그대로 내려오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도 할 줄 알아셔야 되고 이렇게 표현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순식값의 형태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극좌표 형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극좌표 한번 써보면 V 시료값 써주고 각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극좌표 혹은 페이저가 됐으니까 삼각함수법. 자, V 써주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 이렇게도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이 나중에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값을 가지고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즉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 순서대로 가주시는 거예요.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순식값을 제가 그래프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보고만 계셔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 스포자들 그 느낌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프만 보면 일단 한숨 쉬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제가 너무 뼈저리게 경험을 해서 여러분 지금 부담 없이 그냥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사인 파형이 있어요. 지금 이거를 파형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자, 최대값이 VM이래요. 자, 이 최대값 VM 그 다음에 가로축이 오메가 T, 이 오메가 T와 VM과 사인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써봤고요. 그 다음에 위상은요 0으로 그냥 할게요. 위상은 0입니다. 자, 이때 시간만 주어지면 나머지 값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위상 알죠? 오메가 알죠? VM 알죠? 사인 알죠? 그러면 t 값만 주어지면 지금 이게 t의 흐름이잖아요. 즉 오메가 t로 합쳐서 써도 됩니다. 자, 오메가 t의 흐름이잖아요. 오메가 t의 흐름에서 어떤 특정 시간을 딱 지목해요.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떤 특정 시간 딱 지목해요. 그럼 이때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쭉 시간 가다가 특정 시간 크기를 쭉 보면 이렇게 어떤 크기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순식값, 어떤 시간만 딱 정해지면 그 순간적인 값을
알 수 있다 하여 순식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는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극좌표 형식 혹은 페이저 형식, 그 다음에 삼각함수법으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V는 실효값입니다. 이거 실효값입니다. 여기 있는 실효값 쓴 겁니다. VM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V앱을 루트 2 곱하기 V로 나눠서 V와 세타를 가지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느 정도 기초는 잡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째 내용 순식값을 끝으로 1편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어떠셨나요?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서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궁금증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기 초급에서 전기 고급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